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K스탁 라이브 종목 겨루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 참전 출연자 두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금요일 종목 배틀 두 분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과장의 포트폴리오부터 볼까요? 최근에 이 펩트론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 재차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이오테크닉스의 오늘의 반등도 반갑습니다. 포트폴리오 좀 더 힘을 내줄 수 있기를 그래도 견조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하창원 본부장의 포트폴리오도 볼까요? HMM, KB금융, 이오테크닉스, LS일렉트릭 종목은 다 좋은데 시장에 핑계를 대봅니다. 네, 그래도 좀 더 힘을 내줄 수 있기를 이오테크닉스 공통된 종목이니만큼 또 순위권에 진입할 수 있을지도 기대해 볼게요. 자, 이어서 7월 19일 오늘자 시초가 기준의 종목 겨루기 탑5 현황입니다. 윤여민 이사의 퓨처킴이 부동의 1위입니다. 견조한 상승률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고요. 전일 펩트론의 급락으로 3위로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반등을 주고 있는 만큼 순위권 조금 더 올려 세울 수 있을지도 지켜보죠. 이건희 대표의 브랜드엑스 코퍼, 유한양액 좋고요. 바이넥스, 정태근 이사 계속해서 순위권 지키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종목이 탑5에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배틀 시작해 봅니다. 배틀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이화진 과장은 서울바이오시스를 가져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은 VT입니다. 종목의 일격 핵심 포인트 먼저 이화진 과장님부터 가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서울바이오시스 최근에 상한가 찍은 이후에도 그래도 빨간불 잘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좀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보면 종목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요즘 배우는 게 많습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사실 그렇게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는 종목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켰잖아요. 이 존재감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회사의 사업 내용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LED 사업 하면은 워낙 이제 수많은 회사들도 있지만은 서울 바이오시스와 서울 반도체 같은 이제 관계사입니다. 관계사이고 만약에 서울 바이오시스는 LED 이제 칩을 만들긴 하는데 이번 실적의 주된 요인이 기존의 Y캅입니다. 흔히 우리가 마이크로 LED를 만드는데 흔히 패키징을 생략을 하고 그 원칩을 통해서 마이크로 LED를 이제 구현한 기술인데 우리가 CES 2023년도에 이제 혁신상도 수상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게 자동차 쪽에 그 조명, LED 조명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고객사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지만은 최근에 벤츠 쪽에도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고객사 확대를 통해서 이번 잠정 실적 발표 일단 매출이 한 1,800억이 나왔고 지난 분기에 한 1,400억 정도가 나왔는데 만약에 물론 이번에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은 안 나왔습니다. 결국 8월 12일 날 기관 투자자 상대로 이제 IR을 할 계획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영업이익 아마 3년 만에 이제 분기적 흑자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면 충분히 좀 상방이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사실 LED 사업 자체가 물론 오랜 기간 많은 회사들이 있었지만은 이게 코로나를 겪은 이후부터 특히 중국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많이 구조조정이 있었고 심지어 사라진 회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살아오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이제 2분기 때부터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로 LED 자체에 대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그것이 실적적으로도 조금 더 가시화될 수 있다. 서울바이오시스의 핵심 포인트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의 VT. 저 요즘 리들샷 쓰고 있거든요. 네. 효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VT가 지금 자리에서도 더 갈 수 있다.
종목 겨루기 종목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VT 제품을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뭐 다이소라든지 기타 유통 채널에서도 상당히 좀 품절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유튜브라든지 뭐 릴스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리들샷 쳐보시면은 이 제품에 대한 홍보하는 내용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좀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표적으로 의사들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도가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이제 세럼 부분에서 3위를 기록을 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본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게 국내로 넘어와서도 지금 뭐 300샷부터 해서 막 올라가는 그런 수많은 부분들이 이제 올리브영에 깔리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미국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2%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아마존에서 이러한 성과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트리거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화장품의 수출 데이터 기조를 살펴보셨을 때 미국발 비중이 지금 77%로 굉장히 좀 높게 성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오늘 같은 경우도 화장품 중에서 이제 중국발 비중이 높은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주가가 안 맞아요. 좋지만 미국발 기준으로 좋은 화장품들은 대거 또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의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산업 리포트 읽어보시면 유통 라인에서 한 70%까지는 좀 무주공산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시장의 진입도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리들샷에 대한 확장 본격화, 또 매출 비중이 50%가 넘는다는 점, 또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좀 고가갱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체크를 해보시더라도 기초와 색조 모두 다 이제 저번 달 대비했을 때도 상승력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에 대한 기조 자체도 상당히 강하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뚫어주면서 고가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이제 미국향 그래도 호조를 가져가는 종목들, 뭐 VT뿐만이 아니라 지금 잉그루드랩 그리고 아이패밀리 SC 그리고 실리콘트는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요. 확실히 화장품주 안에서도 좀 선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또 미국까지 플러스 알파를 더하고 있는 VT를 오늘 또 배틀 종목으로 들고 오셨네요. 자, 이제 서울바이오시스와 VT 각각 두 분이 서로의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이화진 과장님 목 풀고 계시네요. 네, 먼저 공격을 갈까요? 자, VT 이화진 과장께서는 지금 내가 종목을 산다면 VT 사시겠어요? 저도 사실 VT를 굉장히 좋아하고, 네. 저도 리들샷 300을 쓰고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께서도 쓰고 계신가요? 네, 저는 제일 약한 100짜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사실 근데 화장품은 우리가 2015년, 16년도 그때 중국 시장에서 얘기를 하다시피, 물론 이제 리드샷 뭐 좋은 건 저도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뭐니 엑소점이나 뭐 플락셀과 같은 여러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앰플도 굉장히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같은 경우는 가격단이 굉장히 10만 원, 15만 원 단위고, 리드샷 같은 경우는 3만 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가적인 측면과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좋은 건 이제 분명한데, 그러면 이게 진입장벽이나 이런 측면에서 다른 회사들이 VT의 리더샷 좋은 걸 알게 되면 이 진입장벽에 대한 부분에서는 향후에 다른 회사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진입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상품이 나온다라고 무조건 팔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능이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유명한 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VT 같은 경우는 리들샷에서 독보적인 히트 상품으로 만들어냈고, 그거 이제 리들샷 이퀄 VT라는 지금 공식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들어왔을 때는 가격적인 정말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성능적으로 정말 엄청난 무언가가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진입장벽 여유가 아니라 시장의 점유율을 같이 뺏어가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항상 1등 주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2등이 1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미국 쪽에서 또 이제 세럼 부분에서 3위를 기록한 부분만 보더라도 그런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사실상 VT의 단점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리들샷에 너무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상품도 굉장히 다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도 말씀 주신 이제 진입장벽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품 라인들이 이 인지도를 포함해서 넓혀 놓는다라고 한다면 그 리스크 요인들이 많이 줄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그러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에 대한 부분을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진입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이 시장에 대한 확장을
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경쟁은 시장의 성숙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직 침투율로 본다라고 했을 때 성장폭이 저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네.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리들샷 만든다고 그것이 다 같은 리들샷이냐. 그리고 오히려 이 확장에 대한 기대로 말씀을 해주셨고 이화정 과장님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세요? 사실 저도 VT를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저도 이제 물론 이제 같은 화장품 딴에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주가로 측면을 해봤을 때 결국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일본, 이제 국내, 물론 향후에 중국과 북미 시장 침투율이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이제 일본과 국내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제 해외 쪽인 확장성이 더 좋아질 거는 이제 보고는 있는데 뭐 최근에 워낙 이제 화장품 딴에 대한 비중 자체가 물론 북미 쪽이 좋긴 하겠지만은 오히려 다른 뭐 실리콘투나 이쪽에 대한 피크아웃도 계속 오르고 있는 화장품 단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그럼 같이 VT 쪽에서도 고점에 대한 이슈는 있지 않을까요? 피크아웃 우려. 네. 그렇죠.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뭐 변압기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주가가 많이 올라오게 됐을 때 사람들은 항상 그 걱정을 합니다. 피크아웃이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산업의 성장성은 저는 단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지역만 보시더라도 제가 앞서서 침투율이 2%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지의 유통 라인들만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의 성장폭만 보시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가격과 그들의 가격은 애초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아예 승부가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유리하기 때문에 네. 이런 K-팝과 K-콘텐츠를 바탕으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에서도 지금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네. 있다라는 점, 우리나라에서도 올리브영과 비슷한 그런 채널 유통 라인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이점 라인이 없다라고 하면 모를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넘버로도 찍혀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출 데이터 자체도 지금 꺾이지 않고 10%대 이상씩 계속 네. 증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적어도 이 수출 데이터가 명확하게 끊긴다거나 아니면 이제 침투율이 더 이상 못 되는 그런 정체기가 왔을 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대답을 참 잘하세요. 네. 아, 네. 일단 VT 저는 사실 리들샷이 품절 대란이었다. 요즘에는 구하기가 너무 쉬워졌다라고 하길래 좀 인기가 꺾었나라고 싶었지만 내수보다는 일단 수출, 일본 같은 미국 시장 앞으로 침투율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니 수출 데이터 끊기 전까지는 네,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바이오시스 갈까요? 제가 먼저 질문해도 돼요? 여기 거래량 너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 괜찮아요? 네, 이거 저도 사실 그런 염려가 있었고, 저도 이 회사 사실 1년간 계속 탐방을 가고 이제 그런 아야 단장님도 여러 얘기를 했었고 아마 그게 꾸준히 고민이었던 걸로 계속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흑자 전환 언제 돼요라는 게 결국에는 이번 분기로 이제 흐름이 좀 바뀔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IR 통해서 이제 충분히 하고 있고 고객사도 아까 말했다시피 자동차뿐만 아니라 흔히 이게 바이오 레즈라고 해서 이제 여러 자동차 살균이나 아니면 에어 필터 그리고 일반 가정용이나 다른 쪽에서 다양하게 이제 쓰일 수는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 실적이 변환이 되고 이제 본격적인 시장에서 조금 알려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거래량은 충분히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도 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실적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그 순이익 쪽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요 산업의 그 흐름이 사실상 엄청나게 큰 폭의 성장이 나오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항상 급등은 나오지만 급등 이후에 좀 빠르게 눌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해당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항상 약간 물론 LED 사업 자체가 특히 북미 쪽도 그렇고 특히 중국 쪽에 여러 LED 업체가 정말 많습니다. 한 5,00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거기서 이제 뭐 많은 경쟁이 있었고 중국의 저가 공사를 통해서 수익이 뭐 이익 마진도 굉장히 줄어들었지만은 사실 이 회사의 마이크로 LED의 신기술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 Y캅 자체의 독자 기술입니다. 패키징이 없이 그만큼 이제 원칩을 구현해냈다는 거. 그렇다는 거는 마진 자체가 크게 개선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LED 사와의 강점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전반적인 LED 사업이 세태기는 맞습니다. 하지만은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 추후에 우리가 물론 지금 OLED TV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있지만은 향후에 마이크로 LED와 관련된 TV들이 본격적으로 보급화된다라고 했을 네. 때 이 기술들이 충분히 다른 기술력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흑자 전환이 단순하게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네. 계속 주기적인 흐름으로 사이클로 지금 들어오는 기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큰 성장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저도 좀 선입견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마이크로 LED로 가는 방향에서 이제 실적적으로도 챙겨가는 만큼 또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개화 또 기다려보자. 서울바이오시스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 마지막 어필로 네, 매듭을 좀 지어볼까요? 하창훈 본부장님, VT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지만 더 갈 수 있는 힘 한마디로 어떻게 해주실까요? 화장품은 한 번 쓴다고 바뀌는 게 없죠. 여러분들 계속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효과가 좋아야 계속 쓰기는 하지만 리드샷이 네. 워낙 효과가 좋다고 하니 저도 기다려봅니다. 자, 그리고 하창훈 본부장님 이제 VT 그리고 이화진 과장님은 글쎄 서울바이오시스 한마디는요? 네, 요즘 시장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히려 이런 소외주와 같은 빈집털이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바이오시스가 또 개별주 안에서 그 존재감을 더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종목 겨루기 이화진 과장 그리고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